세문안로 주변에는 역사적인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의미 깊은 곳이죠. 안녕하십니까. 도시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남경, 조선시대 한양, 식민지시대 경성, 그리고 현대 한국의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이 도시의 천년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죠. 말하자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증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경리궁터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세문안로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문안로를 따라 걸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서대문역 방향으로 세문안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세문안로는 제가 기억이 맞으면 30년을 오고 가고 있는 길인데요. 언제나 분주하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것이 정말 서울답다라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병헌님과 김태리님이 출연하셨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아시죠? 구한말 조선왕조가 제국 일본의 식민지로 바뀌는 과정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자주 마주치던 장소가 바로 여기 세문안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한양도성의 4개 대문, 즉 4대문 가운데 하나이자 요즘은 서대문으로 더 잘 알려진 돈의문터가 있습니다. 이 돈의문과 세문안로라는 도련명은 참 연관이 깊죠. 네, 여기 전차가 있네요. 이 전차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이 소설가 박태원이 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죠. 그 구보씨가 탔던 전차가 바로 이 전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울 전차라는 것은 구한말부터 1960년대까지 수많은 한양 사람, 경성 사람, 서울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숱한 애환이 얽혀있는 대중교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차뿐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 곳곳에는 서울을 개발하는 도중에
갈 곳을 잃어버린 비석, 각종 머릿돌, 돌다리 등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울역사박물관은 다른 의미에서 잃어버린 돌들의 고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아원에 들어와 있는 각종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까지 있었던 창경원에서 종묘, 그러니까 저 때는 비원이라 불렀고 요즘엔 후원이라 부르죠. 창경원에서 비원으로 넘어가던 육교의 난간들입니다. 일제 때 만들었던 이 돌 성물들의 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이 그거를 가져다가 당시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놨어요. 서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조선왕조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성백제부터 고려 남경, 조선의 한양, 식민지 시대의 경성, 현대 한국의 서울로 이어지는 2000년 역사를 가진 연속적인 도시란 것을 이런 식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경희궁입니다. 구한말까지 존재했던 경희궁이 그 뒤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죠. 세문안로 주변에는 제가 지금 있는 경희궁과 같이 역사적인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도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의미 깊은 곳이죠.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지금 와 있는 병원 안쪽으로 근대 건축물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벌어졌던 경교장이죠. 경교장은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외부만큼이나 제가 지금 와 있는 내부도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옆으로 보이는 김구 선생의 흉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건물은 원래 처음부터 경교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총사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평안북도 구성에서 금광으로 돈을 번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별장으로 지은 죽첨장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헌납한 거죠.
이 자리죠. 김구 선생은 저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당시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에게 암살당합니다. 책상 옆 창문에는 총알의 흔적을 재현해 놓았죠. 저는 예전 돈이문이 있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돈이문이라고 하면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한양은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문이 바로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돈이문이었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예전 돈이문이 있던 자리인데요. 돈이문에 대한 다른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바닥에 돈이문 터다라고 적혀있는 안내판만 이곳이 예전에 돈이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키요마사가 한양으로 들어올 때 진입했던 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들어왔다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없는 서대문은 헐린 거고요. 일제가 철거한 서울의 4대문 중 하나인 돈이문이 104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일제에 강제 철거된 지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돼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곳은 돈이문터 건너편에 있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돈이문 안쪽 마을을 예전에 세문안골 혹은 세문안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근에 세문안을 상호로 붙인 곳이 있고 세문안 교회가 유명하죠. 그런데 2003년에 세문안 동네를 포함한 교남동 일대가 돈이문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기존의 건물들을 전체 철거한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의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 건물들을 보수하고 마을 구조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해서 돈이문 박물관 마을로 재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오니까 마치 70년 전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옛날 영화 간판이 걸린 극장도 있고 음악다방에 분식집, 사진관, 그리고 서대문 여관까지.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레트로 감성이 넘쳐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집은 공식 이름은 3대 가옥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오면 꼭 이 건물은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1956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광복과 6.25 전쟁 후에 만들어진 현대 건물인데, 건물 양식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본 양식과 한국 양식, 그리고 서양의 양식이 뒤섞여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돈이문 역사관이군요. 20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뜻깊고 멋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색채 서걸도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걸이라는 것은 서쪽 궁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궁궐이니까 경희궁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규모가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였던 경희궁은 식민지 시기에 100여 채의 정각이 모두 철거되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복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현대 한국에 들어서도 결국은 이 규모를 복원시키지 못한 채 현재는 이 전체 규모 중에서 아주 좁은 터에 송정전 등 5개 정각만 복원이 돼 있죠. 이 사진은 1890년대 초 지금 제가 서 있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 일대를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 경성, 한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에 기와집보다 초가집이 더 많죠. 이게 불과 반세기 전까지 한국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한양도성, 서울 성곽이 있고, 돈이문에서 이어지는 성벽이 있고, 경희궁 담장인 궁장도 보이고, 그리고 곳곳에 무너진 궁장 너머로 경희궁의 빈터가 보입니다.
성의 안쪽에 세문안 마을, 돈이면 박물관 마을이 있고 성 바로 바깥에 경교장, 옛날에 축첨장이 있었던 바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지나고 있는 서대문역입니다. 참 보면은 서울답사의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 개발로 사라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1930년대 계량기와집, 도시형 한옥이 남아있고 해방 후에 지어졌지만 일본, 한국, 서양 양식이 섞여 있는 건물이 남아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가장 최초의 본사 건물로 남아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중에 여기만 예전 모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한동안 먹거리 골목으로도 유명했던 그런 서울 구도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이 세문안 동네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과외방 동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중학교, 서울고 같은 명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학원들이 운영됐고 그러다가 1976년 강남 개발과 함께 경기고등학교가 삼성동, 지금의 코엑스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역 주변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전부 강남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1980년 7월 30일 이른바 과외 금지가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과외방을 자취를 감추고 이 지역이 개발되기 직전 상황인 밥집 골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재정비되고 박물관 마을로 거듭나기 직전 단계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피자집이 있고 부대찌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돈가스 집도 있고 이 근처에 경희궁을 복원한 거죠. 이 지역은 서울 사대문 주변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곳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을 마치 마을에다가 캡슐을 씌운 것처럼 멈추게 해버렸다라는 그래서 야외 박물관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이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고 밤에도 좀 오고 가고 그래야 마을로서의 의미가 사는 거라 조금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인간적인 미가 있는 공간으로 조금 더 손을 덜 댄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사람이 오고 가는 공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서 세문안로를 따라 쭉 걸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답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의 다양한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시고 그로부터 미래를 꿈꿔보는 값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